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깊은 잠에 빠져 있는데 갑자기 다리가 확 조여오면서 잠에서 벌떡 깨는 일 말이에요. 그 순간의 통증이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죠. 처음엔 그냥 쥐났나 보다 하고 넘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자꾸 반복되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해요. 왜 하필 새벽에만 이러지?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건가?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죠. 사실 많은 분들이 이 통증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십니다. 저도 오랫동안 병원에서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이런 말씀을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냥 쥐 난 줄 알았어요. 이게 이렇게까지 될 줄은 정말 몰랐죠. 며칠 반복됐는데도 괜찮겠지 하고 넘겼다가 알고 보니 혈액순환 장애였던 경우도 있었고 다리가 붓기 시작했는데도 파스만 붙이고 버티다가 응급실로 오신 분도 계셨습니다. 문제는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그 뒤에 숨어 있는 질환일 때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놓친 건 통증 그 자체가 아니라 몸이 보내던 메시지였던 겁니다. 몸은 말이 없지만 대신 분명한 표시를 줍니다. 우리가 그 표시를 제대로 읽지 못해서 그렇지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그 메시지를 제대로 읽는 법을 천천히 차근차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왜 새벽에 통증이 오는지, 어떤 신호가 위험한지, 그리고 통증이 왔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까지 말이에요. 이야기하듯 편안하게 60대 이후의 몸이 겪는 변화를 함께 짚어보며 여러분의 밤이 그리고 삶이 조금 더 편안해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 하나도 놓치지 않는 건강한 노년의 지혜를 함께 나눠볼까요?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햇볕 있을 때는 멀쩡한데 이상하게 새벽만 되면 다리가 땡기고 쥐가 잘나. 사실 이건 아주 흔한 현상이에요. 낮 동안엔 몸을 움직이고 피가 계속 돌지만 잠이 들면 근육이 쉬면서 혈류도 자연스럽게 느려집니다. 문제는 이 느려짐이 나이가 들수록 훨씬 더 크게 나타난다는 점이에요. 낮 동안엔 괜찮아도 밤이 되면 몸이 평소보다 조용해지고 조절 능력도 줄어들면서 작은 긴장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는 거죠. 나이가 들면 근육이 스스로 회복하는 속도도 느려지고 혈관의 탄력도 서서히 떨어집니다. 낮에 걷거나 집안일을 하면서 생긴 작은 피로가 누적되었다가 밤이 되면 한꺼번에 모습을 드러내는 겁니다. 게다가 잠을 잘 때는 움직임이 적어서 혈액이 다리 쪽에 고이기 쉬워요. 이때 근육이 조금만 수축해도 통증이 훅 올라옵니다. 그래서 평소엔 괜찮았는데 자다가 갑자기 이런 상황이 그렇게 자주 벌어지는 겁니다.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깊은 잠에 들수록 체내 조절 기능도 둔해지면서 근육이 쉽게 놀라는 상태가 되어요. 그러니까 낮에는 별일 없었던 근육이 새벽에 갑자기 경직되는 건 사실 자연스러운 반응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 자연스러움 속에 위험 신호가 숨어 있을 수 있다는 점이죠. 보통은 밤에 쥐가 나도 몇 초 지나면 풀리고 다시 잠들곤 하죠. 하지만 매일 반복되거나 한쪽 다리만 유독 심하거나 통증이 오래 이어진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건 단순히 다리가 놀란 게 아니라 혈액순환 문제나 전해질 불균형 혹은 혈전의 초기 신호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다리 혈관이 살짝 좁아져 있는 상태라면 혈액이 잘 흐르지 못해서 근육으로 산소가 충분히 전달되지 못합니다. 이때 근육은 작은 움직임에도 경련이 잘 생기고 통증도 깊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잠버릇이 안 좋아서 그렇겠지 하고 가볍게 넘기면 나중에 더 큰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지요. 잠은 우리의 경계심이 가장 낮아지는 시간인데 몸은 그때 오히려 가장 명확한 신호를 보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 신호를 듣지 못해서 그렇지요. 그래서 새벽에 찾아오는 이 통증은 그 자체보다 원인이 더 중요합니다. 몸이 조용해지는 시간에만 나타나는 통증이라면
그건 낮 동안은 숨겨져 있던 문제들이 새벽의 모습을 드러낸다는 뜻이에요. 즉, 새벽 통증은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나 좀 살펴달라는 몸의 목소리입니다. 다리가 한번 쥐가 나는 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그런 날 있지 않으세요? 어제도 쥐났는데 오늘도 또 그러네 하는 날 말이에요. 보통은 그냥 피곤해서 그렇겠거니 하고 넘기시지만 몸이라는 게요. 뭔가 마음에 안 들면 꼭 이렇게 자꾸자꾸 신호를 보내요. 조용히 있을 땐 괜찮다가도 며칠 간격으로 계속 같은 곳이 아프면 그건 정말로 이유가 있는 겁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몸의 신호는 더 솔직해져서 조금만 불편해도 바로 티를 내거든요. 아, 이게 계속 반복되는구나. 이걸 느끼는 순간부터는 그냥 넘기시면 안 돼요. 쥐가 가끔 나는 건 괜찮지만 자주 난다는 건 근육이나 혈관 혹은 체내 균형이 흔들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몸속 수분이 모자라도 전해질이 줄어도 혈액이 다리까지 충분히 내려가지 않아도 근육은 금방 예민해지고 그래서 조금만 자극해도 금방 경직됩니다. 게다가 약을 드시는 분들은 약물의 작은 변화만으로도 몸의 균형이 미세하게 흔들려서 근육이 쉽게 경직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변화들이 하루 이틀로 끝나지 않고 며칠 동안 계속 쌓이니까 몸은 같은 신호를 반복해서 보내는 거죠. 나 요즘 좀 불편해. 한 번만 봐줘. 이런 식으로요. 문제는 반복되는 쥐가 특정 패턴을 보이기 시작할 때예요. 이때는 그냥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조금 위험해질 수도 있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한쪽 다리만 계속 쥐가 난다든지, 통증이 풀린 뒤에도 근육이 계속 욱신거린다든지, 새벽마다 비슷한 시간에 깬다든지, 조금만 움직여도 바로 쥐가 나버린다든지, 이런 건 단순한 경련이 아니라 근육, 신경, 혈관이 반복적으로 부담받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특히 붓기, 열감, 무겁다는 느낌까지 함께 있다면 더더욱 그냥 넘기면 안 되는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몸은 아무 말이 없어도 이렇게 통증이라는 방식으로 정확한 메시지를 보냅니다. 한 번은 괜찮지만 두 번, 세 번 자꾸 반복되면 반드시 원인을 살펴봐야 해요. 이제부터는 왜 또 그러지가 아니라 몸이 무슨 말을 하고 있을까? 이렇게 한 번만 바꿔서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건강은 훨씬 안전해집니다.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 제일 먼저 달라지는 곳이 몸의 바깥이 아니라 다리부터입니다. 걷다가 이유 없이 다리가 금방 피곤해지고 조금만 오래 서 있어도 종아리에 힘이 쭉 빠지는 듯한 느낌. 어르신들이 가장 자주 하시는 말이 있어요. 옛날엔 몇 시간도 걸었는데 요즘은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먼저 항복해 하시죠. 이게 사실 당연한 변화가 아닙니다. 다리는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근육이 모여 있는 곳이라 조금이라도 변화가 생기면 아주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이 다리가 약해지면 몸 전체가 바로 피곤해지고 작은 통증도 크게 느껴지지요. 근육은 갑자기 사라지는 게 아니고요. 나이를 먹을수록 아주 천천히 그런데 꾸준히 줄어듭니다. 보통 40대부터 해마다 1%씩 감소한다 하고 60세를 넘어가면 속도가 조금 더 빨라진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왜 문제냐면 근육은 단순히 힘을 쓰는 조직이 아니라 혈액을 위로 끌어올리고 몸의 온도를 유지하고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같이 하거든요. 근육이 줄어들면 혈액이 다리에서 위로 잘 올라가지 않고 종아리는 늘 피곤한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아주 작은 자극에도 근육이 쉽게 굳고 쉽게 놀라고 쉽게 아파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예전보다 훨씬 작은 움직임에도 쥐가 더 자주, 더 크게, 더 깊게 오는 겁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몸은 아주 정직하게 반응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다음과 같은 신호들을 이미 경험하고 계세요. 평소보다 걸음이 짧아지는 느낌, 계단을 내려갈 때 무릎보다 종아리가 더 뻐근한 느낌, 오래 서 있으면 종아리가 땅에 붙는 것처럼 무거운 느낌,
소파에서 일어날 때 순간적으로 다리에 힘이 빠지는 느낌, 조금만 움직여도 종아리 안쪽이 당기듯 뻣뻣한 느낌. 이런 변화들이 하나 둘 생기기 시작하면 근육이 스스로 회복하는 능력도 떨어지면서 경직이 더 쉽게 생기고 그 경직이 어느 순간 쥐로 바뀌는 겁니다. 특히 종아리는 우리 몸에서 가장 자주 움직이는 근육이라 여기가 약해지면 통증도, 피로감도, 경련도 제일 먼저 나타나지요. 몸이 나이 들어가는 건 눈으로 보이기보다 다리에서 먼저 느껴집니다. 근육이 조금씩 줄어들고 회복 속도도 느려지고 혈액순환도 예전만큼 시원하게 돌지 못하니까 다리가 제일 먼저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에 쥐가 쉽게 나고 힘이 금방 빠지고 조금만 움직여도 피곤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건 절대 부끄러운 변화도 아니고 누구나 겪는 자연스러운 과정이지만 그렇다고 내버려두면 더 불편해지고 통증도 더 자주 찾아오게 됩니다. 다리는 나이보다 먼저 변화를 보여주는 곳이고 그 변화를 읽는 것이 노년 건강을 지키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여러분, 다리가 겉으로 보기엔 괜찮아 보이죠? 멍도 없고 상처도 없고 붓기도 없어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 다리는 문제 없겠지 하고 생각하시기 쉬워요. 근데요, 우리 몸은 겉이 아니라 안쪽에서 먼저 변하기 시작합니다. 혈관이라고 하는 길이 조금씩 좁아지면 처음엔 아무 느낌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다리가 묵직하다, 저리다, 좀 답답하다 이런 아주 작은 변화로 신호를 보내기 시작해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가 못 알아채는 것뿐이지 몸은 그보다 훨씬 먼저 알고 있습니다. 혈관이 조금만 불편해져도 피가 다리 끝까지 시원하게 내려갔다가 다시 위로 올라오는 흐름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다리 근육이 제일 먼저 반응해요. 이럴 때 이런 변화들이 하나씩 나타납니다. 조금만 걸어도 종아리가 묵직해지는 느낌, 발바닥이 괜히 뜨겁거나 또 금방 차가워졌다가 하는 느낌, 오래 앉아 있다가 일어나면 종아리가 단단하게 굳은 느낌, 다리를 쉬고 있는데도 당김이 생기는 느낌, 하루가 지나면 다리의 피곤함이 잘 안 풀리는 느낌. 이게 다 뭐냐면요. 피가 예전만큼 자유롭지 않아요 하고 몸이 말을 하는 겁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혈관벽이 조금씩 딱딱해지면서 이런 변화가 더 자주, 더 빨리 나타나요. 그래서 다리에서 오는 작은 신호를 절대 가볍게 넘기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혈관이 정말 힘들 때는 몸이 조금 더 강하게 알려줍니다. 다음에 말씀드리는 신호는 조금 더 주의 깊게 보셔야 하는 것들이에요. 한쪽 다리만 유난히 무겁다, 당긴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양쪽이 다 피곤한 건 괜찮습니다. 근데 한쪽만 계속 그렇다면 그쪽 혈관이 좁아졌거나 혈류가 막힌 경우일 가능성이 있어요. 다리의 일부가 이상하게 차갑게 느껴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피가 잘 못 가는 부위는 온도부터 떨어집니다. 여기만 남의 살 같네 이런 느낌이 올 수 있어요. 갑자기 다리가 붓는 것도 중요한 신호입니다. 부종은 피든 림프든 순환이 제대로 안 된다라는 가장 빠른 신호입니다. 무거움, 쥐, 저림이 같이 반복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근육이 산소를 적게 받으니까 예민해져서 작은 자극에도 금방 굳어버립니다. 이런 변화가 보이면 절대로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시면 안 돼요. 몸은 늘 합리적으로 신호를 보내기 때문에 이럴 때는 꼭 한번 혈관의 상태를 살피는 게 안전합니다. 혈관이 막혀가는 과정은 갑자기 큰 통증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항상 아주 작은 변화들로 시작돼요. 다리가 묵직해지고 금방 피곤해지고 뜨거웠다가 차가워졌다가 저릿저릿한 느낌이 반복되고 이런 건 그냥 지나가는 신호가 아닙니다. 내 혈관이 조금 답답합니다라고 몸이 보내는 솔직한 말이에요. 그래서 다리에서 느껴지는 변화는 작아 보이지만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근육이 보내는 신호보다 혈관이 보내는 신호가
더 먼저 나타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몸이 하는 말을 한 번 더 자세히 들어보면 문제를 훨씬 일찍 발견할 수 있고 그만큼 삶도 훨씬 편안해집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가장 먼저 변하는 감각이 갈증이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젊을 땐 조금만 목이 말라도 바로 티가 나서 물을 찾게 되는데요. 나이가 들면 이 갈증 신호가 예전만큼 뚜렷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물 잘 안 마셔도 괜찮아라고 생각하시기 쉬워요. 그런데 사실은 몸 안에서는 물을 좀 주세요라고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눈치 못 챌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가장 먼저 힘들어하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다리 근육이에요. 물을 적게 마시면 근육이 금방 긴장하고 굳고 예민해지고 그러다 보니 작은 자극에도 쉽게 쥐가 생기는 겁니다. 물은 그냥 목마를 때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근육이 부드럽게 움직이려면 안에서 끊임없이 수분과 전해질이 함께 움직여줘야 해요. 그런데 물을 적게 마시면 이 균형이 깨져버립니다. 근육 안의 수분이 줄어들고 전해질이 부족해져서 근육이 굳은 고무줄처럼 딱딱해지고 잘 늘어나지도 않고 아주 작은 자극에도 쉽게 경직됩니다. 여기에 피가 충분히 돌지 않으면 근육은 금방 피곤해지고 나 힘들어요 하고 신호를 보내게 되죠. 그리고 이 신호가 바로 밤에 찾아오는 쥐, 새벽의 당김, 가만히 있어도 저릿함 같은 걸로 나타나는 겁니다.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밤에 화장실 가기 싫어서 저녁에는 물을 거의 안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쥐를 더 자주 더 세게 만들어요. 몸 안에 수분이 부족해지면 다리가 가장 먼저 반응합니다. 어떤 변화가 오냐면요. 다리가 유난히 잘 당기는 느낌이 듭니다. 물이 부족하면 근육이 마른 상태가 되어 조금만 움직여도 잘 당깁니다. 밤에만 유독 쥐가 잘 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하루 종일 마시지 못한 물 때문에 근육이 밤에 제일 먼저 경직되는 현상입니다. 다리가 무겁고 늘 피곤한 느낌이 드는 것도 수분 부족 때문일 수 있어요. 피가 돌기 위해서도 물이 필요합니다. 물이 부족하면 혈액도 끈적해져 돌아다니는 속도가 느려져요. 발바닥이 자꾸 저릿하고 뜨겁고 차지는 느낌이 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혈액이 예전만큼 시원하게 순환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이럴 때 많은 분들이 운동을 안 해서 그런가, 나이 먹어서 그런가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수분 부족이 원인인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물이 부족하면 근육, 신경, 혈관이 모두 같이 힘들어해요. 갈증이 없어도 몸은 여전히 물을 필요로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그래요. 물은 혈액이 잘 돌게 해주고 근육이 부드럽게 움직이게 해주고 전해질이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도와주고 몸 전체의 균형을 맞춰줍니다. 그래서 물을 적게 마시면 다리가 가장 먼저 불편해지는 거예요. 특히 쥐가 자주 나거나 다리가 작고 무거운 분들은 수분을 조금씩 자주 드셔보세요. 컵 하나 가득 들이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한 모금씩 자주 그렇게 마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반응합니다. 물이 조금만 더 들어가도 다리 근육은 금방 편안해지고 경직도 훨씬 줄어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전해질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칼슘 이름은 익숙하지만 이게 정확히 뭘 하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요, 이 전해질이야말로 근육이 움직일 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육이 쭉 펴졌다가 다시 오므라들고 힘을 줬다가 풀고 이 모든 과정이 사실 전해질의 신호 덕분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균형이 조금이라도 흐트러지면 근육이 예민하게 반응하고 그 결과가 바로 쥐, 저림, 당김, 경직 같은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전해질이 부족해지는 건 늘 피곤해서가 아니라 우리 생활 속 아주 작은 습관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물을 조금만 마시는 습관,
식사를 간단하게 때우는 습관, 짠 음식 위주로 먹는 식습관, 더운 날씨에 땀을 많이 흘리는 날, 은근히 오래 걷거나 움직인 날, 이런 날은 몸 안에서 전해질이 눈치 못 채는 사이에 빠져나가요. 그리고 그 결과 근육은 지금 불편합니다 하고 신호를 내보내죠. 이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반응이 이렇습니다. 밤에 유난히 종아리가 잘 놀람, 갑자기 근육이 바짝 굳어버리는 느낌, 앉았다 일어날 때 허벅지나 종아리가 갑자기 잡히는 느낌, 발바닥에 콕콕 쑤시는 듯한 통증, 체온이 멀쩡한데 다리만 유난히 차거나 뜨거워짐. 이런 변화들이 반복되면 전해질 균형이 흐트러졌다는 신호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전해질의 균형은 젊을 때보다 나이가 들수록 훨씬 더 쉽게 무너집니다.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몸이 물을 저장하는 능력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물이 잘 저장되지 않으면 전해질도 안정적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둘째, 근육량 감소입니다. 근육은 전해질을 담아두는 창고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그 창고도 작아지는 셈이죠. 셋째, 약물 복용 증가입니다. 고혈압약, 이뇨제, 심장약 일부는 전해질을 빠져나가게 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나는 약 잘 챙겨 먹는데 왜 쥐가 자주 나지 이렇게 느끼셨던 분들 계시죠? 전해질 부족이 원인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마그네슘이나 칼륨이 부족하면 근육은 아주 쉽게 예민해져서 평소에는 괜찮던 움직임에도 금방 당기고 굽고 아프게 됩니다. 전해질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줄어듭니다. 그런데 이 작은 변화에 근육은 아주 크게 반응해요. 그래서 갑자기 생긴 쥐, 밤마다 반복되는 경련, 아무 이유 없는 다리의 당김 같은 증상은 대부분 전해질이 부족해요라는 몸의 말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물을 조금씩 자주 마셔주시고 식사도 너무 가볍게 넘기지 마시고 견과류나 바나나 같은 전해질이 풍부한 음식도 가끔 챙겨 드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몸은 절대 그냥 신호를 보내지 않습니다. 특히 근육과 혈관은 전해질 부족을 누구보다 빨리 알아채고 우리에게 계속 말을 걸어요. 그 신호를 조금만 더 귀 기울여 들으면 불편함도 줄어들고 쥐도 훨씬 덜 생기고 하루가 훨씬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나는 오래 안 걸어서 다리는 괜찮아. 집에서 거의 앉아서 지내니까 다리가 안 피곤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다리는 움직일 때보다 가만히 있을 때 더 힘들어져요. 앉아 있으면 편한 것 같아도 종아리 근육은 계속 고정된 자세를 유지해야 해서 끊임없이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긴장이 오래되면 근육이 굳고 피가 잘 안 돌고 그 결과 쥐가 더 잘 생기는 겁니다. 우리 몸의 피는 심장에서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종아리 근육이 펌프 역할을 해서 위로 올려주는 구조예요. 그런데 하루 종일 앉아 있으면 이 펌프가 멈춘 상태가 됩니다. 심장은 계속 뛰지만 다리 쪽 혈액은 제대로 올라오지 못해 다리 안쪽에 머무르게 돼요. 이렇게 되면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요. 종아리가 괜히 묵직하고 둔해짐, 다리를 만지면 딱딱한 느낌, 발끝이 차가워짐, 오래 앉아 있다 일어나면 순간적으로 힘이 빠짐, 가만히 있는데도 조여오는 느낌. 이런 불편함이 하루하루 쌓이면 근육은 결국 지쳐버리고 아주 작은 자극에도 경련이 쉽게 생겨요. 즉, 오래 앉아 있는 생활은 다리에게는 쉬는 시간이 아니라 참고 버티는 시간입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활동량이 줄어듭니다. 외출도 예전처럼 잦지 않고 집에서도 소파나 의자에 앉아 계신 시간이 길어지죠. 문제는 우리는 활동량이 줄어든 만큼 다리도 편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현실은 정반대라는 겁니다. 왜냐면 첫째, 근육 회복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입니다. 오래 앉아서 굳은 근육이 회복되려면 젊을 때보다 훨씬 오래 걸립니다. 둘째,
혈관 탄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혈관이 딱딱해지면 앉아있을 때 혈액이 아래로 더 많이 고여 다리가 쉽게 붓고 무거워져요. 셋째, 바른 자세 유지가 어려워집니다. 앉아있을 때 허리가 조금만 뒤로 젖혀져도 다리 혈액순환이 크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다리가 피곤하다, 몇 시간 앉아 있었더니 종아리가 터질 것 같았다, 이런 경험을 정말 많이 하십니다. 이는 자연스러운 변화가 아니라 다리가 보내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다리는 걷는 동안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만히 앉아 있을 때도 자세를 유지하느라 계속 힘을 쓰고 있습니다.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근육량, 혈관 탄력, 순환 속도, 이 세 가지가 모두 예전만 못하기 때문에 오래 앉아 있는 시간 자체가 다리를 더 지치게 만들어요. 그래서 쥐도 쉽게 나고 혈액도 잘 안 돌고 저림과 묵직함이 더 자주 찾아오게 됩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앉아 있는 시간이 많아 걷는 건 괜찮을 거라 생각했는데 오히려 앉아 있는 날은 밤에 쥐가 더 심하게 나더라고. 맞는 말입니다. 앉아 있는 시간이 길수록 다리는 힘들어합니다. 움직임이 적을수록 순환도 느려지고 근육도 쉽게 굳어지니까요. 이제부터는 가만히 있는 시간이 다리에게 휴식이 아니라는 것, 그걸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몸은 늘 아주 솔직하게 신호를 보내니까요. 가끔 이런 생각 해보셨죠? 잠만 잤는데 왜 아침에 다리가 이렇게 뻐근하지? 딱히 뭐 한 것도 없는데. 새벽에 쥐가 나서 깼네. 사실 우리가 잠을 잘 때는 몸 전체가 쉬는 것 같지만 다리는 잠든 동안에도 계속 자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면 자세가 조금 잘못되면 종아리와 허벅지 근육이 몇 시간 동안 계속 긴장한 채로 그대로 굳어버려요. 그러면 그 다음날 아침 몸은 쉬었는데 다리는 더 피곤해져 있는 겁니다. 사람마다 잠버릇이 다르고 편안하게 느끼는 자세도 다르지만 다리에 가장 부담을 주는 자세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릎을 살짝 굽히고 자는 자세는 무릎이 굽혀지면 종아리 뒤쪽 근육이 늘어난 상태로 오래 있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갑자기 몸을 움직이거나 기지개를 켜면 근육이 놀라면서 쥐가 나기 쉬워요. 발끝이 아래로 꺾인 상태로 자는 자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세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하고 계세요. 특히 무거운 이불을 덮거나 양말을 신고 자는 분들은 발끝이 자연스럽게 아래로 당겨져 있습니다. 이러면 발목 뒤쪽 근육이 계속 짧아진 채로 유지돼요. 그 상태로 잠을 오래 자면 새벽에 경직이 잘 생기죠. 옆으로 누워 다리를 포개는 자세도 조심해야 합니다. 이건 골반이 틀어지기 쉬운 자세라 종아리, 허벅지 안쪽 근육에 부담을 줍니다. 골반이 한쪽으로 기울면 다리도 그 방향으로 더 긴장하게 되고 이 긴장이 밤새 누적돼요. 이런 자세들은 모두 겉보기엔 편해 보이지만 다리 근육에게는 힘든 자세입니다. 자다가 내가 어떤 자세로 자는지 어떻게 알아?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맞습니다. 잠버릇은 의식적으로 바꾸기 어려운 습관이죠. 그래도 어르신들께서 쉽게 하실 수 있는 작은 변화들이 있습니다. 발밑에 작은 수건을 하나 받치세요. 발끝이 아래로 꺾이는 걸 막아줘서 종아리가 훨씬 편안해집니다. 다리 사이에 얇은 베개를 끼워 보세요. 골반이 안정되니 허벅지, 종아리 근육 긴장이 확 줄어요. 너무 무거운 이불은 피하세요. 발을 아래로 누르는 무게가 사라지면 발목이 훨씬 자연스러워집니다. 수면 중 추위를 많이 타시면 가벼운 이불 2겹으로 바꾸세요. 한 겹 무거운 이불보다 2겹 가벼운 이불이 다리에는 훨씬 안전합니다. 잠버릇을 완전히 바꾸지 않아도 이런 작은 도움만 줘도 새벽 쥐가 크게 줄어들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다리의 피로감도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잠은 몸을 쉬게 하는 시간인데 다리에겐 종종 참아내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쉽게 굳고
혈관 탄력이 떨어지고 회복 속도도 느려지기 때문에 잠든 동안의 작은 자세 하나가 다음날 하루 종일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새벽에 쥐가 나서 깨는 분들, 일어나면 종아리가 단단하게 굳어 있는 분들, 아침부터 다리가 뻐근한 분들은 수면 자세를 꼭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습니다. 몸은 늘 솔직합니다. 잠든 동안에도 불편한 자세가 이어지면 다리는 바로 반응하니까요. 잘 자는 것이 곧 건강입니다. 그리고 편안한 수면은 다리가 먼저 편안해야 시작됩니다. 평소엔 멀쩡하다가 갑자기 다리가 덜컥 놀라듯이 당기거나 종아리가 순간적으로 조여드는 느낌 느껴보셨죠? 어떤 분들은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다리가 움찔하더라 잠들려고 누웠는데 다리가 확 굳어버렸어. 이렇게 말씀하시곤 합니다. 이럴 때 대부분 내가 오늘 무리했나 보다라고 넘기지만 사실 이 현상은 근육이 스스로 깜짝 놀라서 갑자기 수축하는 반응이에요. 이 깜짝 수축이 반복되다 보면 그게 바로 우리가 아는 쥐로 이어지는 겁니다. 근육은 늘 움직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작은 신호에도 과하게 반응하는 시기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근육이 지쳐 있을 때, 과로가 아니더라도 근육이 쉴 틈이 부족하면 아주 작은 움직임에도 쉽게 경직됩니다. 전해질이 모자랄 때 근육이 움직이는데 필요한 신호 전달이 흐트러지면 근육은 작은 자극에도 과하게 수축해요. 혈액이 부족할 때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으면 근육은 금방 예민해져 갑자기 움찔하는 반응이 생깁니다. 근육량이 줄었을 때 예전에는 괜찮았던 움직임이 이제는 근육에게 큰 부담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은 갑자기 아야하고 놀라는 순간이 훨씬 더 자주 찾아옵니다. 이건 이상한 일이 아니라 몸이 예민해져 있다는 뜻이에요. 근육이 한번 놀라면 그 긴장이 바로 풀리지 않습니다. 마치 놀란 사람이 가슴이 한동안 두근거리는 것처럼 근육도 놀라면 멈칫한 채로 굳어 있어요. 그 상태로 시간이 지나면 근육은 조금씩 더 딱딱해지고 더 짧아지고 조금만 움직여도 다시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이 깜짝 놀람이 깊어질 때 쥐가 나는 거예요. 이 흐름이 아주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작은 움직임이 있으면 근육이 움찔하고 움찔한 뒤 긴장을 유지하고 긴장이 오래가서 근육이 굳고 결국 새벽이나 밤에 쥐로 터지는 겁니다. 이 과정이 한번 자리 잡으면 별로 무리하지 않아도 자꾸 반복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갑자기 다리가 움찔하고 순간적으로 딱 굳는 그 느낌, 그건 몸이 보내는 아주 솔직한 신호입니다. 지금 근육이 조금 피곤합니다. 혈액이 잘 안 흐르고 있어요. 전해질이 부족해요. 몸은 절대 이유 없이 놀라지 않습니다. 그 작은 반응이 쌓이면 밤에 쥐가 더 자주, 더 세게 오게 되고 다리 전체가 빨리 피곤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작은 깜짝 반응 자체가 이미 중요한 경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를 무시하지 않고 몸의 편안함을 조금이라도 챙기고 나면 쥐도 훨씬 줄어들고 다리 피로도 훨씬 덜합니다. 몸은 늘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아주 작은 움직임에서도 드러납니다. 그걸 알아차려주는 것이 건강한 노년을 만드는 첫걸음이에요. 여러분 중에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약도 잘 먹고 평소처럼 지내는데 왜 자꾸 다리가 당기지? 밤에만 유난히 쥐가 나는 건 왜 그런 걸까? 사실 나이가 들면 약을 한두 가지 이상 드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혈압약, 콜레스테롤 약, 이뇨제, 당뇨약 이 약들이 꼭 필요한 건 맞지만 이 중 일부는 몸의 수분과 전해질 균형을 흔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균형이 조금만 어긋나도 근육은 금방 예민해져요. 결과는 당연히 쥐, 저림, 묵직함 같은 불편함으로 나타나죠. 어르신들이 많이 드시는 약 중에는 몸에서 물과 함께 전해질을 빼내는 성분이 들어있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이뇨제가 대표적입니다.
이뇨제, 소변 많이 나오게 하는 약을 먹으면 몸에 나트륨뿐 아니라 칼륨과 마그네슘도 같이 빠져나갑니다. 근데 이 두 전해질이 근육이 부드럽게 움직이는데 꼭 필요한 친구들이죠. 그래서 이뇨제를 복용하는 분들은 쥐가 유난히 잘 납니다. 일부 혈압약, 심장약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약들은 전해질의 균형을 미세하게 흔들 수 있어 근육이 쉽게 피로해지고 경직될 수 있어요. 콜레스테롤 약, 스타틴 계열도 일부 분들은 이 약을 복용하면 근육이 약간 뻣뻣해지고 저림이나 당김을 느끼기도 합니다. 모두에게 나타나는 건 아니지만 민감한 분들은 쉽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약을 잘 챙겨 드시는 분일수록 오히려 다리쥐가 더 잘 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약 때문에 생기는 다리 불편함은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아주 조용하게 조금씩 나타나요. 예전보다 다리가 금방 피곤해지고 밤이 되면 종아리가 더 자주 뻣뻣해지고 어느 날 갑자기 쥐가 더 잦아지고 발바닥이 유난히 저릿할 때가 생기고 다리가 무거운 날이 더 많아지고 이런 변화들이 천천히 나타나다 보면 어느 순간 왜 이렇게 자주 쥐가 나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문제는 많은 분들이 이걸 약 때문이라고 연결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렇겠지. 오늘 좀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넘기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하지만 몸은 이유 없이 신호를 보내지 않습니다. 약이 몸에 영향을 주기 시작하면 근육은 아주 민감하게 반응해요. 자, 여기서 중요한 말씀을 드릴게요. 약 때문에 불편함이 올 수 있다고 해서 절대로 약을 끊으면 안 됩니다. 약을 스스로 끊거나 줄이는 건 오히려 훨씬 더 큰 위험을 불러옵니다. 혈압이 갑자기 치솟거나 혈당이 급격히 떨어지거나 심장에 무리가 갈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몸의 변화를 기록하고 알리고 조절하는 것입니다. 쥐가 언제부터 자주 났는지, 약을 바꾼 후 시작된 건 아닌지, 밤에 더 심한지 아침에 더 심한지, 다리뿐 아니라 손이나 발도 불편한지, 이런 걸 간단히 적어두었다가 진료 보실 때 의사에게 말씀드리면 약 조절이나 전해질 보충만으로도 몸이 훨씬 편안해질 수 있어요. 몸은 늘 정확하게 반응합니다. 약이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약을 먹는 몸이 보내는 신호를 조금 더 섬세하게 들어보자는 의미예요. 평소엔 따뜻하던 다리가 어느 날 갑자기 차가워지는 느낌이 들 때가 있죠. 혹은 다리를 만져보면 한쪽만 유난히 온도가 낮은 날도 있고요. 많은 분들이 혈액순환이 안 되는가 보다 하고 가볍게 넘기시지만 사실 다리는 혈관의 변화를 가장 빨리 보여주는 곳입니다. 혈관은 겉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래서 몸은 지금 혈액이 잘 안 흘러요라고 온도 변화, 묵직함, 저림 같은 신호로 말하는 겁니다. 혈액은 산소를 실어 나르고 근육에게 필요한 영양도 전달합니다. 그런데 이 흐름이 잠깐이라도 덜 좋아지면 근육은 즉시 불편함을 느껴요. 어떤 변화들이 오느냐면요. 다리가 갑자기 무거워지는 느낌이 듭니다. 근육은 산소가 조금만 부족해도 금방 딱딱해지고 피로해집니다. 한쪽 종아리만 유난히 뻣뻣해지는 것도 신호입니다. 양쪽이 같으면 괜찮지만 한쪽만 그렇다면 혈관 흐름이 불편하다는 뜻이에요. 걸을 때보다 멈춰 있을 때 더 불편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혈액이 고여 있다는 신호입니다. 발끝이 차가워지고 감각이 둔해지는 것도 있어요. 혈액이 충분히 돌지 못하면 가장 끝부분부터 변화가 생기죠. 종아리가 헐떡이듯 당기는 느낌도 근육이 산소를 더 달라고 보내는 호흡 신호 같은 겁니다. 이런 변화들은 근육이나 관절이 아니라 혈관이 조금 고생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혈관 문제는 양쪽 다리가 동시에 불편해지는 경우도 있지만 특히 한쪽만 계속 이상할 때가 위험 신호예요. 왜냐하면 혈관은 길이 좁아지거나 안쪽 벽이 울퉁불퉁해지면 그 부위의 혈액 흐름이 확 떨어지기 때문에
딱 그쪽 다리만 불편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왼쪽 다리만 갑자기 무겁다. 오른쪽 종아리만 자주 당긴다. 한쪽 발등만 차갑다. 한쪽 종아리에만 붓기가 생긴다. 이런 변화가 반복되면 그 부분에 혈전, 핏덩이가 있거나 혈관벽이 좁아진 상황일 수도 있어요. 물론 모든 경우가 위험한 건 아니지만 몸이 보내는 신호는 대부분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절대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혈관의 탄력과 회복력이 떨어져 있어서 작은 문제도 빠르게 커질 수 있어요. 혈관은 말이 없어요. 겉에서 보이지도 않으니까 우리가 느끼는 변화는 아주 작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변화를 몸은 아주 정확하게 보내요. 다리가 차갑다, 무겁다, 유독 한쪽만 당긴다, 살짝만 움직여도 피로하다, 저릿저릿한 느낌이 생긴다. 이런 건 단순한 피곤함이 아니라 혈액이 제 속도로 흐르지 못하고 있습니다라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이 신호들을 잘 알아차리면 조기에 혈관 상태를 확인할 수 있고 큰 문제로 이어지는 걸 막을 수 있어요. 몸은 항상 먼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리는 그 변화를 가장 먼저 느끼는 자리입니다. 그 작은 목소리를 무시하지 않고 한 번 더 귀를 기울여 주시는 것, 그게 건강을 지키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여러분, 통증이라는 게 참 얄궂죠. 갑자기 찾아오고 가만히 있는 우리를 괴롭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이고, 이 고통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왜 이렇게 자주 아프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통증은 우리를 괴롭히려고 오는 게 아니라 몸이 보내는 가장 솔직한 신호입니다. 일종의 경고등 같은 거죠.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큰 문제로 터지는 것보다 조금 아프더라도 미리 알려주는 것이 몸 입장에서는 훨씬 안전한 방법입니다. 통증이 초반에 올 때는 대부분 아주 작고 간단한 변화 때문이에요. 근육이 잠깐 뭉쳤거나 혈액이 조금 덜 내려갔거나 전해질이 오늘따라 부족했거나 자세가 조금 불편했거나 2단계에서는 아주 작은 조절만 해줘도 금방 좋아집니다. 물을 조금 더 마시는 것만으로도, 다리를 가볍게 풀어주는 것만으로도, 잠드는 자세만 바꿔도, 스트레칭 몇 번만 해도 몸은 즉시 반응해요. 근육이 부드러워지고 혈액이 다시 잘 돌고 통증도 훨씬 빨리 가라앉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작은 통증을 대부분 그냥 지나친다는 거예요. 아, 오늘 좀 피곤했나 보다. 나이 들면 원래 그렇지 뭐. 이렇게 넘기고 나면 몸은 계속 신호를 보내고 그 신호는 점점 더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통증이 2번, 3번 반복된다는 건 이미 몸 안에서는 변화가 시작됐다는 뜻입니다. 근육이 평소보다 더 쉽게 굳고 있고 혈관 흐름이 예전 같지 않고 피로가 쌓여도 회복이 잘 안 되고 전해질 균형도 불안정해져 있고 작은 자극에도 몸이 과하게 반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변화들이 겹치면 쥐는 더 자주, 더 깊게, 더 아프게 옵니다. 특히 다리의 통증은 몸 전체의 순환과 연결돼 있기 때문에 다리만 불편한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몸 전체가 힘들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통증이 반복된다는 건 그 부위가 스스로 해결을 못하고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뜻입니다. 몸은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통증이라는 신호는 그 몸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이야기예요. 지금 조금 불편합니다. 이대로 두면 더 힘들어질 것 같아요. 조금만 신경 써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통증을 나이 탓으로 돌리면 몸이 보내는 알람을 끄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지만 통증을 신호로 받아들이면 더 큰 문제를 미리 막을 수 있고 생활도 훨씬 편안해집니다. 쥐, 저림, 묵직함, 당김 이런 작은 통증 하나도 그냥 흘려보내지 마세요. 몸이 보내는 작은 알람을 조금만 더 귀 기울여 들으면 몸은 훨씬 빠르게 좋아지고 다리의 편안함도 더 오래 유지됩니다. 여러분,
발목이나 종아리가 평소보다 퉁퉁 부은 날 있으셨죠? 오늘 오래 서 있어서 그런가 보다, 음식 좀 짜게 먹어서 그런가,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넘기기 쉬워요. 그런데요, 다리 붓기는 몸이 가장 쉽게, 가장 빠르게 보내는 순환 신호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혈관과 림프가 예전만큼 힘을 못 쓰기 때문에 작은 변화에도 붓기가 금방 올라옵니다. 붓기가 생긴다는 건 몸 어딘가에서 물이 너무 많이 내려오고 제자리로 돌아가지 못해 다리에 남아있다는 뜻이에요. 다리가 붓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딱 두 가지입니다. 피가 충분히 올라가지 못했거나 물, 림프액이 원래 돌아가야 하는 길에서 막혀 있거나 혈액은 심장에서 내려와 다리 끝까지 갔다가 종아리 근육의 펌프 역할로 다시 위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 펌프가 약해지거나 혈관이 좁아지면 아래로 내려온 피가 제때 올라가지 못하죠. 그럼 다리 쪽에는 피와 물이 조금씩 고이기 시작하고 그게 붓기로 나타납니다. 이때 나타나는 변화들은 이렇습니다. 발목 양말 자국이 깊게 파이고 종아리를 눌러보면 탱탱한 느낌이 아니라 물렁한 느낌이 들고 저녁이 되면 다리가 특히 무겁고 걷는 것보다 가만히 있을 때 더 붓고 신발이 갑자기 꽉 끼는 느낌이 듭니다. 이런 변화들은 단순한 피곤함이 아니라 순환이 원활하지 않다는 신호입니다. 붓기가 양쪽에 비슷하게 생기는 건 주로 일시적인 피곤함이나 수분, 음식 때문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한쪽 다리만 반복적으로 붓는다면 이건 꼭 주의해야 하는 신호입니다. 왜냐하면 한쪽만 붓는 원인은 대부분 혈관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쪽 다리에 혈전이 생겼거나 그 다리 쪽 혈관 벽이 약해졌거나 림프가 흐르는 길이 좁아졌거나 오랫동안 한쪽 다리에 체중이 실린 습관이 있거나 특히 혈전, 핏덩이는 처음엔 묵직함, 붓기, 따끈한 느낌, 당김 이런 순서로 조용히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한쪽 다리만 자주 붓는 건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신호입니다. 몸이 보내는 위험 알람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붓기는 통증처럼 강하게 오지 않아서 가볍게 넘기기 쉬운 신호지만 사실은 몸이 가장 먼저 보내는 SOS입니다. 피가 제 속도로 돌지 않아요. 물이 제자리를 못 찾아가고 있어요. 다리가 너무 오래 버티고 있어요.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혈관 탄력, 근육 힘, 림프 흐름이 예전만큼 부드럽지 않기 때문에 붓기가 조금만 생겨도 금방 불편해지고 쥐도 자주 나고 다리가 쉽게 피로해져요. 그래서 붓기를 단순한 피곤함으로 보지 말고 몸이 지금 조금 살펴주세요라고 말하는 신호로 받아들이시면 문제를 훨씬 더 빠르게 막을 수 있습니다. 다리는 괜히 붓지 않습니다. 그리고 붓기는 건강의 작은 변화를 제일 먼저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목소리예요. 하루 중에 갑자기 다리가 저릿하고 바늘로 톡 건드린 것처럼 찌릿하고 전기가 스치는 듯한 느낌이 올 때가 있죠? 이런 순간 대부분 다리 꼬고 앉아 있어서 그런가 보다 잠깐 눌렸겠지 뭐 하고 넘어가시는데요. 저림이라는 건 근육이 아니라 신경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근육은 당기고 뻣뻣해지지만 신경은 저리고 찌릿하고 감각을 이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느낌은 그냥 흔한 피곤함이 아니라 몸 안쪽에서 조금 더 섬세한 문제가 생겼다는 뜻이 될 수 있습니다. 신경은 몸 전체에 퍼져서 감각을 전달하고 움직임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신경은 근육보다 훨씬 예민해요. 그래서 아주 사소한 변화에도 바로바로 반응합니다. 오래 앉아 있을 때는 허리와 종아리 신경이 눌려 다리에 자극이 전달됩니다. 혈액순환이 덜 될 때는 산소 공급이 줄어 신경이 금방 저려요. 근육이 굳어 신경을 눌렀을 때는 근육은 뭉치면 덩어리가 되는데 그 덩어리가 신경을 눌러 찌릿한 통증을 만들어요. 발가락까지 이어지는 길이 좁아졌을 때는 특히 발바닥,
발가락 쪽이 갑자기 저릿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신경은 조금 불편하다라는 느낌을 저림으로 표현합니다. 이 신호가 반복되면 몸 안에서는 이미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저림이 하루 한두 번 오는 건 흔한 일이지만 자주 반복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럴 때는 신경이 계속 압박을 받거나 산소 공급이 부족하거나 근육이 지나치게 긴장한 상태일 수 있어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다음과 같은 원인으로 저림이 반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허리 신경이 눌리는 경우 척추 주변 근육이 굳어지면서 다리로 내려가는 신경을 눌러요. 그래서 종아리나 발이 저릿해집니다. 당뇨 전 단계나 혈당 변화도 있어요. 혈당이 일정하지 않으면 발끝, 종아리 쪽 감각 신경이 예민해져 작은 자극에도 저림이 옵니다. 혈관 탄력 저하로 인한 산소 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혈액 속 산소가 줄면 신경이 조금 힘들어요 하고 찌릿함으로 반응해요. 근육이 딱딱하게 굳은 상태가 지속될 때도 종아리 근육이 뭉치면 신경을 눌러 저림이 반복됩니다. 이런 변화가 계속되면 저림이 점점 더 잦아지고 밤에도 느껴지며 다리에 힘이 빠진 듯한 느낌까지 이어질 수 있어요. 저림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신경이 보내는 도움 요청입니다. 지금 조금 눌리고 있어요. 산소가 부족해요. 혈액이 잘 안 흐르고 있어요. 이런 말을 신경이 저림이라는 감각으로 전달하는 거예요. 저림을 방치하면 근육의 경직, 쥐, 통증으로 번지고 발끝 감각이 무뎌지거나 걸음걸이가 불편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호를 가볍게 보지 않고 조금만 더 들어주면 몸이 훨씬 편안해지고 문제도 훨씬 빨리 막을 수 있어요. 저림이라는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주는 것이 건강한 노년을 지키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평소에는 별 문제 없이 걷다가 어느 날 갑자기 다리에 힘이 쑥 빠지는 느낌 경험해 보신 분 있으실 거예요. 계단 오르다 갑자기 다리가 후들거리네. 잠깐만 걸어도 종아리가 금방 지치네. 예전에는 이 정도는 문제도 아니었는데. 이런 변화가 느껴지면 몸은 이미 조용히 그리고 분명하게 지금 근육이 많이 지쳤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힘이 빠지는 건 단순한 체력 문제가 아니라 근육, 혈관, 신경이 함께 보내는 종합적인 경고에 가깝습니다. 근육은 다리를 움직이는 엔진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근육이 약해지면 엔진 힘이 떨어지는 것처럼 다리가 쉽게 흔들리고 지칩니다. 근육 힘이 떨어지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근육량 감소, 노화로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근육이 줄어듭니다. 이때 다리 근육이 먼저 줄어들기 때문에 작은 움직임에도 금방 힘이 빠집니다. 오래 움직이지 않은 생활 습관도 문제예요. 누워 있거나 오래 앉아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 근육은 금방 딱딱해지고 약해져요. 혈액 공급 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근육이 힘을 내기 위해선 산소가 충분히 필요합니다. 혈관 흐름이 안 좋으면 근육이 금방 지칩니다. 신경 전달 저하도 있어요. 신경이 근육에게 움직여라 하고 신호를 보내는데 이 신호가 약해지면 근육이 제대로 반응하지 못해요. 이런 이유들이 겹치면 다리는 예전 같지 않다는 사실을 아주 빠르게 느끼게 됩니다. 힘이 빠지는 느낌이 반복되면 몸 안에서는 이미 큰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예요. 근육 속 에너지가 부족해지고 혈액 공급이 느려지고 근육 섬유가 조금씩 약해지고 작은 자극에도 피로가 빨리 오고 결국 다리는 지금 더 이상 버티기가 어렵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근육 회복 속도가 젊을 때보다 훨씬 느리기 때문에 한번 힘이 빠지기 시작하면 다시 힘을 되찾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게다가 다리에 힘이 빠지면 계단 오르기가 어려워지고 앉았다 일어나는 게 힘들어지고 자주 넘어질 위험도 올라갑니다. 2단계가 반복되면 생활 자체가 점점 불편해지고 그 불편함이
다시 근육 약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만들어져요. 근육이 보내는 신호 중 가장 마지막에 나타나는 것이 바로 힘 빠짐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변화예요. 몸은 절대로 한 번에 나빠지지 않습니다. 작은 뻣뻣함, 가벼운 쥐, 짧은 저림, 잠깐의 붓기 이런 신호를 이미 여러 번 보낸 뒤에 그 마지막으로 힘이 빠진다라는 신호를 주는 겁니다. 이 신호를 알아차리고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다리에 힘을 다시 채워주면 몸은 정말 놀랄 만큼 빠르게 변합니다. 가벼운 스트레칭, 조금 천천히라도 꾸준히 걷기, 다리의 부담을 줄여주는 생활 습관, 수분과 전해질 보충. 이런 작은 변화들이 다시 근육을 깨우고 다리의 안정감을 되찾게 해줍니다. 힘 빠짐은 끝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이 바로 바꿀 때입니다. 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긴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수많은 일을 겪었지만 몸이 주는 신호를 이렇게 차근차근 들여다볼 기회는 사실 많지 않았죠. 나이가 들수록 몸은 말수가 줄어듭니다. 젊을 때처럼 확실하게 아픈 곳을 콕 집어 말해주지 않아요. 대신 아주 작은 징후로, 때로는 미묘한 불편함으로, 가끔은 새벽에 쥐 한 번으로 지금 여기 좀 들여다봐 달라고 말할 뿐입니다. 오늘 이야기들은 결국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몸은 늘 말을 하고 있었고 우리는 그 말을 이제야 조금씩 들을 준비가 되었다는 것. 다리에 쥐가 나는 순간도, 붓기가 생기는 날도, 힘이 갑자기 빠지는 그 찰나도 모두 우리에게 보내는 메시지였습니다. 어쩌면 오랫동안 무시되어 왔던 신호일 수도 있고 조만간 꼭 챙겨야 할 일일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여러분은 그 신호가 어떤 의미인지, 어떤 위험과 어떤 변화가 숨어 있는지 이야기를 통해 먼저 알고 가셨습니다. 이제부터는 몸이 보내는 말에 한 번쯤 멈춰서서 귀 기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신호들은 모두 지금부터라도 돌볼 수 있다는 희망이 담겨 있습니다. 조금 더 따뜻하게 자고 물을 한 잔 더 마시고 잠들기 전에 다리를 살짝 느려주고 하루에 몇 걸음이라도 더 걸어주고 이런 아주 소박한 실천들이 생각보다 훨씬 큰 변화를 만들어줍니다. 저도 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며 느꼈습니다. 몸은 한 번에 나빠지는 것도 아니고 한 번에 좋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는 순간을 붙잡고 조금씩 좋은 방향으로 움직이면 몸은 반드시 그만큼 답을 줍니다. 여러분의 다리는,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이 살아온 세월만큼이나 정직하고 성실합니다. 돌아보는 만큼 변하고 보살피는 만큼 달라지고 사랑하는 만큼 회복됩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남은 삶을 조금 더 편안하게, 조금 덜 아프게, 조금 더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하나의 길잡이가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건강은 거창한 곳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늘 하던 자리에서, 늘 쓰던 이불에서, 늘 걷던 길 위에서 아주 작은 선택으로 시작됩니다.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 하나도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그 작은 관심이 여러분 자신의 내일을 바꿉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보내시고 내일은 오늘보다 더 가볍고 편한 다리로 한 걸음 내디디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늘 건강하십시오.